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와 F가 이제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부 관계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T와 F가 꼭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부부 관계는 이제 법적으로도 또 자식이라고 하는 혈육 관계로도 저희는 어떤 사회의 굉장히 기본적인 조직의 기본 단위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T하고 F가 안 맞으면 뭐 안 보거나 헤어지면 되는데 부부관계는 그게 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T와 F의 성향을 가진 부부가 같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와 F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언급한다면 생각으로 말하느냐 느낌으로 말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내 느낌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같은 상황, 같은 삶을 같은 것들을 의견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내면에서 뭐가 경험되고 뭐가 알아차려지느냐를 T 성향은 사고로 표현을 하게 되고 감성형은 자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머리로 하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사실 접촉점이 없는 거잖아요. 같은 사물을 보고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은 머리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슴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색깔이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표현력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의미나 뭐 단어에서 표현되어진 함축된 개념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감성형 같은 경우는 의미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T성향의 사람들은 뭐 원인이 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원칙은 뭔지, 어떤 구조하에 어떤 원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형에게 가장 익숙한 질문은 왜?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말을 해봐. 그게 왜 힘들어? 이런 논리인 거죠. 왜냐하면 이 해결 중심, 어떤 사실의 객관성의 중심에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가슴형은 반면에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왜 힘든데? 내가 힘들다는데. 서로 지금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정말 평행선 같은. 내가 힘들다는데 왜 거기에 이유가 있겠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 자체. 그러니까 T가 나오는 반응 자체가 전혀 F가 볼 때는 소통의 연결고리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나한테는 위로가 필요해. 지지와 격려가 필요해. 적어도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야. 이런 어떤 수용? 어떤 연결감? 어떤 친밀감? 소위 말하는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힘들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떤 사실적인, 객관적인 이런 논리에 의해서 상황을 보려고만 한다면, 이 감성형이 느끼는 건, 이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에게는. 난 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네. 이런 논리로 이제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들로 가게 되는 게 이 T와 F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 방법이 다른 거지
서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이제 되게 큰 원칙인데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다만, 어떤 상황과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한 사람은 머리에서 작동하는 거고, 한 사람은 가슴에서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일단 머리형 자체는 그래서 사실이 뭐야?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적인 거, 객관적인 거. 반면에 이제 감성형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내가 이 관계, 너하고의 관계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너랑 나랑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불편해. 힘들어.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사고형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니?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게 있었는데 난 이게 그냥 힘들어. 우리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게 이게 힘들어. 이게 나한테는 이런 의미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연락도 없고 뭐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태도들이 나한테 내가 굉장히 무가치한 것 같아. 당신한테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그래 너가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사실 하면 되는 부분 아주 심플하게. 그렇죠? 그런데 사고형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너한테 힘들어? 내가 너를 여전히 내 아내로, 뭐 남편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내 여친으로, 내 남친으로 그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머리형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 안에서의 맺는 관계는 감성형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원리 원칙에 설명도 굉장히 간단해야 돼요. 부사적인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이 사고형인 반면에 감성형은 굉장히 가치나 의미나 존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럼 설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서로의 표현 방식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심오하고 내적인 내 안에서 느끼는 모호한 본인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자기는 느끼는 그래서 명료하지 않은 이런 걸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 사람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T냐 F냐 MBTI에서 얘기하는 이런 유형 타입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또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양육 환경에서 어떤 애착 관계에서 성장을 했느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사고적인 측면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인지적인 정서적인 측면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지각 능력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성형이라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안다. 자기 감정을 잘 느낀다. 이 논리는 아니에요. 감정형이 감정적 지각이나 느낌과 내면의 영역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지금 정확히 뭐다. 이건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자기도 모호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는 감정을 상대방이 읽어주지 못했을 때 친근한 관계에서 아무 얘기나 그러진 않잖아요. 특히 배우자 또는 여친이나 남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어떤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기도 그 감정을 사실 뭔지 잘 모르면서 상대방에게 자꾸 그걸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 그건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형이 자기 감정을 잘 읽는다, 잘 느낀다, 잘 지각한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감성형은 이제 타고난 기질적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 내적 경험, 감정적인 의미나 가치나 굉장히 좋다, 나쁘다
어떤 관계적 친밀감, 연결감, 좀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어떤 우호적인 연결고리의 어떤 관계성, 이게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소중해요. 그래서 삶의 존재의 가치가 되고 살아있는 이유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연결감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T와 F가 같이 한 공간에 있지만 정말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접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갈등의 요인으로 이 T와 F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지. T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라든지 논리적인 상황 분석이라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또는 뭐 남친이나 여친이, F 성향의 여친이나 남친이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뭔가 힘들다,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T가 생각하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한,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굉장히 사고적이고 논리적인 행동 패턴을 하는 사람인데 생각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자꾸 뭔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뭔가 억울할 수 있겠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비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도 나름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분석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 정서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것과 논리적이 한꺼번에 만나가지고 이걸 비논리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이 사고형이 생각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인 거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뭔가 내 안에서 억울하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짜증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고형이 느낄 때는 출구가 없는 듯한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이분들은 해결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러니까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시니컬해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분석적이 되고 더 합리적으로 해결점이 뭐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배우자, F 성향의 배우자는 더 이질감을 느끼고 더 멀어지고 더 공감받지 못하고 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소외감을 느끼고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는 과정이 이들의 거리를 좀 더 멀게 느끼게 만드는 정서적 소외감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서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면 이게 또 쉬워지는 문제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T가 저렇게 하는 건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런 것들인 거죠. 저 사람은 사실과 객관성에 이게 합당하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 동요가 그다지 F에 비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F가 볼 때 F를 바라보는 T도 내 F가 그 배우자 또는 남친이나 여친이니 F일 경우에는 저거는 지금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거나 뭐 나를 비난해서 내가 엄청나게 뭔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중하다라는 연결감에 약간의 단절이나 소외감을 느껴서 연결되지 않은 어떤 의미나 이거의 안정감을 못 느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걸로 인한 불편감을 지금 호소하고 있구나. 이게 감성형이 갖고 있는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그래. 그러면 그 배우자나 상대방이 지금 뭐로 인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않구나 아니면 불편감을 통해서 이 관계에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면 뭐가 불편한 건지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어떤 F 성향의, 제가 아주 수십 년 전에 F 성향의 어떤 그 지인 한 분이 자기 어려움을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저는 이제 T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짜증 섞인 얼굴 표정으로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냐고 오히려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결점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어렵고 내 안에 내면에 정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공감과 지지와 또는 격려나 누군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렇게 힘들었느냐. 내 편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거기 해결책을 제시했다 보니까 그에게 적절한 소통의 대상자는 아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자면 F는 나의 의견에 나의 감정을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거고 T는 나의 논리를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뭐 심플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실 심플한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각각의 T와 F가 관계 안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사실적인 측면이냐 어떤 관계적 측면이냐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성이냐 감성이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본질적인 마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내가 지금 느끼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사실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이 관계까지 굉장히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그 T나 F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